가로수 문제가 없잖아. 자, 일단은 그 페이지, 자소 페이지 92페이지 하단 봅시다. 일단 교술 관련 먼저 할게요. 지금 오늘 남은 시간이 40분이라서 40분 내에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을 것 같다. 아 참,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뭐 아직 뭐 확정은 아니긴 해서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문법 하시는 선생님이 나가신다는 진도가 의문의 변동 남은 거 일단 다 끝냈잖아, 그치?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마 문법 요소 하실 거고 아닌가? 그래도 공법 요소는 하시면 있어요. 피동사동을 한다고. 하는 쌤이 저도 문법생 나가다고 했잖아요. 이정현 쌤이 저거 뭐보다 나왔다. 아니 이재현 쌤이 문법생에서 아, 나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말하셨다고. 물어봤는데 그 쌤이 잘 알아요. 그 태진 쌤이라고 그 쌤이. 그 안 알려주는 쌤? 네, 그 쌤이 문법 요소라며 높이 표현을 들어갈 것 같다고. 피동사동을 들어갈 것 같다고. 그 다음에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2-2 단원 이게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들어가면 빨리 봐야 돼. 캠으로 가야겠다. 요 2-2 단원 있죠. 요거를 알아보세요. 알겠지? 요게 뭐냐면 대화의 원리거든. 어렵진 않아. 약간 당연한 그런 느낌. 약간 당연한 느낌인데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외우게. 외우는 것도 솔직히 몇 번 하면 외워져. 근데 그 약간 담화야, 담화. 그 중학생 때 담화했잖아, 그치? 근데 이 담화 상황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담화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저기에 해당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문제를 내거나 그럴 때가 있어. 적 들어는 게 적극적이야. 그런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태도나 이런 거라 가지고 요 2-2 단원이 근데 내가 볼 때 3단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3-1이 들어가나? 아, 자, 이해하지 않는 왜냐면 여기에 운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되게 중요한 작품이거든. 이것도 안 봐. 근데 이거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3단원. 선도 나갈 쌤이 글쎄 그 똑같이 하겠어요. 박지민 쌤, 근데 이제 수행하고 승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술이랑 재밌어요. 선도 너 시험 날짜 언제라고 했지? 6월 30일. 우리 시청 오래 시청. 6월 30일. 친다고. 왜 또? 부터 7월 4일까지. 지금 4일까지. 오늘 마지막 주부터 7월 초부터 주까지. 근데 중간 진도 똑같이 나오면 다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건 뭐 못할 텐데. 근데 저 국어쌤 그 국어쌤과 달리지 했는데 쌤이 그 이거 빙변이랑 그거 들어갈 것 같은데 단어 있잖아요, 단어. 그거는 쌤 생각해본다고. 좀 구슬리세요. 뭐 해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면 나가달라고 해. 왜냐면 시험 범위 좁으면 좁을수록 공부한 사람한테 불리합니다. 그렇죠, 맞죠.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시험 범위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한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스파지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만 들어가면서 근데 뭐 진도 올라갈 수업 시간에 듣지. 진짜 한 개씩. 이은천과 김은천과 한 개. 이번에 그 시험 치고 평균 점수가 높아가지고 당황했나? 진입점이 다시 좀 높긴 하거든. 내가 볼 때 기말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야. 안 그러면 좀 공부하는 분들이 좀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 자, 볼게요. 이제 앞에 보세요. 교술 갈래. 우리가 흔히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필을 또 현대 수필, 고전 수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고전 수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설이든 기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를 그냥 교술 갈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수필의 특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있네. 수필의 개념과 특성 92페이지 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수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가 글 속에 직접 나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없어? 서술. 이렇게. 자, 서술자가 없습니다. 맞죠? 소설과 다르게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를 내세워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거기에 홀리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 그 자체입니다. 여기 있는 나는. 그래서 이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표현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제재 형식 표현이 다 뭐하다? 자유롭습니다. 수필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 그대로 말하면 손 가는 대로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손 가는 대로 쓰인 글. 자, 볼게요. 쓰여진 틀린 표현이죠. 쓰인 글. 자, 화단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시해 주세요. 어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어휘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도 안 될 만한 어휘들, 그러니까 옛날스러운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작가의 예스러운 문체야. 옛날스러운 문체입니다. 그게 이제 작가의 개성이요. 이분이 1904년생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수필이 내가 언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한 1930년대 40년쯤에 쓰였겠지.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문장가거든요. 문장은 정말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기감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아주 단단한 어떤 그런 한자어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낯설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그럴듯한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선지에 쓱 넣어놓으면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는 정도? 그 정도 좀 헷갈릴 만한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내용도 되게 짧고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고려를 하면 된다.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제 수필의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몇 가지 물어보는 정도로 아마 끝날 겁니다. 문제를 낼 것도 많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화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읽는 건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안 읽어봤을 테니까. 자,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찰찰한 게 뭔데? 머리가 찰랑찰랑한 거야? 내가 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휘풀이 있는데 아닙니다. 착하다. 별표. 꼼꼼한 사람입니다. 조석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 같은 걸 보면 아침 저녁이죠. 아침 조자에 저녁 석자. 자, 다시 찰찰하신 노 주인이 조석으로 문을 줍니다. 걸음을 줍니다. 뭐 제목이 당연히 화단이니까 뭐 화단에 주는 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소나들을 데리고 손자죠. 손자 손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은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굳이 이러한 간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인위적으로 억지로 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화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하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이런 노력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벌벌하고 탄수롭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누릇누릇해지니까 식물이 노래지면 뭐 하는 거야? 얘가 생기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누릇누릇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 들어가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잠옷 섭섭해했다. 어정거리는 게 뭐야? 그걸 주변에 이제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맞죠?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 자, 노인은 잠옷 섭섭해했대요. 뭐가 섭섭한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단의 꽃이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생기를 잃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노인이 뭘 했기 때문에 생기를 잃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빗물 대신 뭘 줬다? 수돗물을 줬다.
그러면 이 빗물은 뭐겠어?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이 수돗물은 아까 이야기했던 인위적 노력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였다. 이 순조로라는 건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순조롭게가 뭔데? 잘 굴러가는 거 맞죠? 그냥 본인이 목표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맞죠? 그렇게 사흘 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순조롭게 비가 내려서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였어. 자,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면서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대요. 그저 하늘물이라야, 뭔데 비잖아, 그치? 빗물이라야 억조 창생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야. 억명 조명의 창생이다 이 말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억조 창생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원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수많은, 여기서는 그냥 수많은 생명들 또는 식물들 들을 의미한다. 자,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난다.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 해 있었다? 말라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똑같이 소생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맞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기보다 다시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 정확한 의미로.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물을 듯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서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면서 어루만졌습니다. 자, 죽어가던 화단에 있는 꽃들이 무엇을 맞아서 빗물을 맞아서 다시 살아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성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94페이지. 자, 그래서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화라고 하는 건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서양 스타일 또는 서양의 그림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냥 서양의 분위기. 그래서 서양의 분위기 정도로 하면 되겠네. 또는 서양 그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노인이 식물에게 주는 사랑의 방식이죠. 나무에 뭘 하냐면 손을 댑니다. 그리고 곰을 들이죠. 가지에. 그게 그 노인이 나무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 더 하느냐?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테를 두르고 곁가지 새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고 4층 나무도 되고 5층 나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서양의 정원사들이 정원 예쁘게 가꾸듯이 지금 식물들 가꾸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글쓴이가 가꾸고 있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노인이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관찰자의 느낌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나무들을 휘어서 붙이고 왜 정원사에 보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왜 무슨 특히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꽃으로 이렇게 막 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거 얘네 전부 다 휘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테를 두르고 휘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4층 나무, 5층 나무도 만들고 장미는 홍리문 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큰 위로는 못 자라게 한 거야. 그러면서 열매는 맺히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났는데 여기에 복숭아 맺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가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자가 뭐겠어? 비밀리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비밀의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숭아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서 키운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을 뭐 했다? 구경시켰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해설 나와 있는데 자신의 재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재주? 정원을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정원 사실 되게 예쁘게 꾸민 거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글쓴이는 이 얘기를 왜 하겠어? 좋게 보니까 하겠어? 안 좋게 보니까 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노인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 글쓴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노인은 그것을 지금 자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구경시키고 있는 거고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이거 좀 표시합시다.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이 노인이 가꾸어 놓은 정원을 보면서 예쁘게 가꾸었다, 잘 가꾸었다라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제공이라고 하는 건 제주를 통해서 이루어낸 공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제주를 다 내어 기르는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 오히려 한편 구석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 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몇 배 더 어떻게 보인다? 봉선화 몇 떨기가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막 정원 있으면 여기 막 예쁘게 꽃들이 있는데 여기 그늘에 조그맣게 피어난 봉숭아가 있는 거야. 한 번도 어디가냐 그림 한 번도 가꿔주지 못한 봉숭아가 이 그늘 밑에 하나 딱 있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예쁘게 가꾼 것보다도 뭐가 더 좋아 보인다? 얘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야. 그럼 왜 더 좋아 보이는데? 그냥 자연 그대로. 그렇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맨 앞부분에 발단 부분에서 초반 부분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빗물을 맞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고지혜 여기 몇 표?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고지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한테 이득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니까 여기서는 뭐 보살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 구석응달, 그러니까 그늘 밑에서 주인의 보살핌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고 있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서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채반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받치는 거요, 뭐 바구니 같은 거 말하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얘처럼 뭐가 되어 있다고 뒤틀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가지들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만 봐도
화자는 무엇을 화자가 아니죠. 글쓴이는 뭘 느끼는데?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로움. 왜 괴로움을 느끼는데? 여기에 표시. 인위적인. 불구고기형이라는 거야.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우리 안 부정은 좀 배웠는데 안 부정, 없다 부정.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이중 부정이라고 하죠. 이중 부정을 사용하는 이유 강조.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는 단지 말이 뭐야? 재변이라는 거야. 맞죠? 그럼 재변이 뭔데? 재변은 재앙할 때 재자. 맞죠? 변은 우리가 변을 당하다. 참변을 당하다. 변대 변. 안 좋은 일을 당하다. 재앙 같은 안 좋은 일을 뜻하죠. 그래서 재변은.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가 느끼기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휘어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이 제형 정원 자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예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떻다 보고 있으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자라고 있는 이 식물들의 모습이 전부 불구고 기형이고 재변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 지금 각각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나열하여서 이야기해. 열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 나열, 열거 같은 말이죠. 나열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위하여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고 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육회를 느꼈다. 자, 지금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괴롭다, 불유쾌하다. 맞죠? 유쾌하지 못하다는 거야. 불쾌한.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게 무슨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고는 좀 약간 약간 의미상으로 약간 비꼬아서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보는 아름다움이 지 눈에는 보일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 얘기하면 내 눈에는 이쁘다 안 이쁘다? 안 이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 노인이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양 스타일의 정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서양 스타일의 정원을 그 우리가 날카로운 눈을 갖지 못해서 그 못 알아보겠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느끼고 있다고? 불쾌함까지 느끼고 있다. 불유쾌를 느끼고 있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자연은 신이다. 이게 바로 뭐야? 글쓴이의 관점이죠. 관점임과 동시에 우리는 보통 이런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생태적 관점 또는 생태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생태적 관점, 생태주의적 관점. 자, 그래서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는 자연이 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니지. 그 전에 자연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연이 신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도 자연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도 자연이 만들어낸 거고, 나무도 자연이 만들어낸 거고, 뭐도 다 자연이 만들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럴 만한 졸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죠? 선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미완품은 없다.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떤 일이다?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건 뭔데? 우리는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다. 그래서 자연을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93페이지. 자, 그래서 주제 당연히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가 주제겠죠. 자, 다음 요거 예스러운 어투. 아까 우리 아까 뭐 찰찰하다니 뭐 많았다 그치? 한자어도 많이 나왔고 일고지에 이런 표현들 전부 뭐야? 예스러운 말투, 옛날스러운 말투의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워낙에 한자어를 아주 기민하게 잘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 의태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 대상 간의 대비를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거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 맞네. 오케이. 자, 앞으로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자, 교술가로서의 이 글의 특성인데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맞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교술가의 특징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직접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한다고 하는 부분 맞죠? 자,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 나는 소설자이자 글쓴이고요. 나는 화단을 가꾸는 노인을 뭐 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맞죠? 나는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의 특징. 그런데 그래서 이 나가 서술자라고?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글쓴이라고 했잖아. 나 서술자 아니라고. 맞죠? 그러니까 마치 관찰자 시점 같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사실은 이 나는 글쓴이 본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서술자가 아니다. 자, 다음 특별한 방식 없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설자라고 하는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게요. 그 글을 써놓은 이 그 말하고 있는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소설자는 시점에서의 소설자를 말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이게 전지적 시점이건 아니면 이제 1인칭 관찰자건 1인칭 주인공이건. 여기서 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글쓴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서술자랑 말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그 다음 특별한 현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 교술갈래의 특성으로서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재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작품과 상관없이 큰 특징이. 자, 이 소재의 다양함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옛날스러운 표현으로 신변잡기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신변잡기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나의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오만 잡다한 물건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필의 소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변잡기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 역시 자유롭게 특정한 정형화된 구성, 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서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가치관과 개성적인 표현이 드러나죠. 그래서 가치관과 개성적인 표현이 아까 이야기했던 예스러운 말투, 의태어, 그 다음에 대리 이런 걸로 드러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그건 뭐 당연히 문학 작품이니까. 자, 다음 대조적 의미의 소재. 요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뭐였어? 수동물과 빗물이었죠.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를 보면서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잎이 파릇파릇 자라는 걸 보면서 노주인이 그저 한 잔의 물이라야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이게 뭡니까? 본인이 일단 깨닫긴 깨달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정원 갖고 와야 되잖아. 그렇지? 피고 예쁘게 만들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건 이 노인이 그래서 꽃을 못 살게 완전히 해코지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성껏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이 글쓴이 나가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 거야? 불유쾌하게 느끼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95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 관점의 차이 드러나죠. 노인과 글쓴이의 관점 차이. 자, 노인은 자신이 예쁘게 만들어 놓은 정원을 어떻게 합니까? 구경시킵니다.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자신이 가공한 석류나무가 마치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글쓴이는 이 화단이 자신의 방 앞에 있음에도 한 번도 치하하지 않았어. 노인의 제공을. 그 다음 노인이 가공한 석류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어? 불유쾌를 느꼈어. 그 다음 요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다음 요거 볼게요. 이 문제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요거는 현대식입니다. 현대식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뭐 2000년대에 그 서울의 그 광화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광화문 그 대로의 나무들 쫙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화자부터 볼게요. 화자 중심으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봤을 때 해가 졌는데 어두워져야 되는 시간이야, 맞죠? 그런데 어두워지지 않는답니다. 겨울 저물려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바로 뭐야? 불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 뭐 크리스마스 되거나 뭐 무슨 축제하거나 할 때 불들이 쫙 걸려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원래 이 거리가 해가 져서 깜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밝은 거야. 왜 밝은데? 나무에 이제 불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불을 켠다라고, 가로수들이 불을 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 개의 무엇이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꼬마 전구들이 바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인위적인 것들이죠.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자, 지금 요거 사실은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
진술입니다. 시적 화자의 진술이에요. 맞지? 화자의 진술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찰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데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병균은 보통 뭐 해? 피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자가 스스로 성찰하기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이제 어둠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밤을 끄고라고 표현합니다.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밤을 꺼놓다, 낮을 켜놓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권력들이 누구를 말하겠어? 사람. 그렇지, 인간이죠. 인간 문명. 자, 그다음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해군 장군 누군데? 이순신. 이순신 동상 거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왜 잠들지 못하는데? 불빛 때문에. 그렇죠. 불빛으로 인해서.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습니다. 계속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명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 나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에 뭐가 없겠어? 이파리가 아무것도 없겠지. 그러니까 원래 이파리가 있으면 이파리는 다 무슨 색이었겠어? 푸른색이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푸른색의 이파리들 대신 뭘 달고 있는 거야? 꼬마 전구를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명록소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 나무들이. 그리고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시각이 드러나요? 그렇지, 비판적. 자, 그 다음에 광화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이 사고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광화문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광화문, 그러니까 원래 광화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건 지금 이제 똑같은 말로 한자를 이제 다른 의미로 바꾼 거죠. 광화문 하면 이건 뭡니까? 빛이 된 문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빛이 된 문.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빛을 내고 있는 문이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어떻게 되고 있다? 교란당하고 있다. 교란당한다 역시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지금 학습 활동에서 이 작품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이거 앞에 저 요거 생태적 관점 맞죠? 생태적 관점으로 바라본 우리 지금 이제 현대죠. 현대 문명의 모습인 겁니다. 부모님이 내려가는데 겨울 나오는데 엄마가 황금 올라오는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100%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조금 막 이렇게 100% 일치시킬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자면 뿌리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겨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 뿌리로 내려가 있다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겨울 나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뭇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뭐 반짝반짝거린다거나 알록달록거린다거나 무언가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지? 그런데 그 모습을 뿌리로 내려가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왜냐면 낮엔 안 켜잖아. 그런데 밤 되면 뭐 하는 거야? 저녁에 불을 켜잖아, 그쵸? 그러니까 밤 돼서 색깔이 그제서야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 색깔이 그냥 표현상으로는 그냥 뿌리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밤 되면 켜서 밝아지니까 뿌리에서 올라왔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상황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표현이랑 그 표현 자체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어떤 걸 비판하는데 그러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 꼬마 정부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필 속에서의 모습은 무엇이겠어? 꼬마 정부, 나무 위에 꼬무장구들이 막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정원을 갖고 놓은 모습이랑 똑같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거 깊게 들어가면 표현법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냥 내 생각에 연필로 쓰기도 저번에 안 했는데 이게 할까 싶기도 하고, 맞죠? 자, 근데 좀 봅시다. 표현법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잘 쓰시에요, 여러분들. 표현적으로.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뭔데? 역설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역설법, 도치법, 의인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시험 벌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 있고, 자, 일상적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을 비판합니다. 일상적 소재 뭔데? 광화문의 나무들이죠. 가로수에 쉽게 말하면 가로수들이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광화문 겨울나무, 물꽃나무들. 그러니까 이 빛 때문에 밤이 찾아왔는데도 어둡지 않아. 그래서 밤이 찾아왔는데도 어둡지 않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 모순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는 또는 희생당하는 존재들. 누구? 사람, 나무, 우리. 자, 그래서 빛에 의해서 이 시 안의 표현으로 보자면 뭐 당하고 있는, 교란당하고 있는, 또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는 뭐 피해라든지 희생을 당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원래 이것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요거는 아마 그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생태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늦었다.